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의 젊은 기업인 권도형 대표가 만든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폭락했습니다. 폭락의 충격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리먼 쇼크로 불리는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 전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센터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테라, 루나.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뭔가 지금 폭풍을 몰아치고 있는데요. 폭락을 했다는데 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먼저 가격이 얼마 정도 빠졌는지를 한번 좀 보면은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이 좀 업계 생태계 참여자로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네. 아마 좀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이 루나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한 7만 7천 원 정도를 했습니다. 7만 7천 네, 원 했어요. 물론 한 달 전에는 이제 10만 원을 넘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 이 시각 가격이 한 7원 정도 합니다. 7원. 7원. 네. 99% 정도 빠졌는데 7만 7천 원에서 7원. 그리고 루나라고 하는 코인은 변동성이 있는 코인이고요. 예. 테라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테라라고 하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예. 가격이 이제 1달러에 좀 패깅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테라라는 코인은 1달러의 가치에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네. 그게 이제 원래 나온 목적이고요. 예. 1달러로 지난 2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현재 0.17달러, 거의 한 80% 넘게 빠져 있죠. 1달러 유지해야 되는 명제를 못 지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0.17달러. 예, 그래서 둘 간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테라라는 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루나라는 변동성이 있는 코인이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 먼저 네. 우선 테라를 코인 하나를 1달러로 고정시키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1달러로 고정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은 용도가 뭡니까? 왜 테라를 만들었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변동성이 큰 이제 화폐들만 있었는데요. 2016년도쯤에 USDT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는데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지불을 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고안을 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1달러에 고정이 되는 게 고정되라라고 해서 고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이 되는 방법에 따라서 한 크게나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제 테더라고 있습니다. USDT. 테더. 네. 가장 역사도 좀 오래됐고요. 여기는 쉽습니다. 그냥 회사가 한 뭐 1달러어치의 돈을 가지고 1달러어치의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억 원이라고 하면 10억 원어치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달러를. 10억 담보가 원은 있군요. 쉽게 담보가 말하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일반 부르고요. 이제 테라 같은 경우는 테라,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뭡니까? 그러면? 담보가 없이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알고리즘. 네, 컴퓨터.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유지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있는 루나라는 코인을 함께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네. 0.8달러가 됐다. 그러고 하면 이제 이 재단에서 루나라는 코인을 신규로 만들어서 1달러지 루나로 교환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테라가 가격이 다시 1달러에 맞춰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담보는 없지만 루나가 담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두 개를 맞습니다.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루나가 시장에서 적정히 거래가 잘 되고 있으면 이 테라가 1달러에 좀 벗어나더라도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이 패그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메커니즘 때문에 잘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네. 그러면 루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번 사태 과정에서 송두리째 날아간 겁니까? 그럼 왜 이번 사태는 그럼 벌어진 겁니까? 이게 최초는 이제 그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사용성을 주기 위해서 원래 테라는 그 뭐 이제 창업자가 티몬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신현송 대표. 네. 그 당시에는 2018년도, 19년도에는 뭐 티몬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들을 해가지고 실제 생활에 사용하겠다라는 기치로 나왔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틀어서 실제로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로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가
테라를 예치를 해두면 20% 가까이 이자를 주는 이자를 하나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네. 20% 이자를 계속 줘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테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 타이밍이 한 달 전쯤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뭔가 좀 이상하다. 알고리즘에 의한 1대1 테라, 루나 이거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충분히 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20%는 이자가 작은 이자는 아닌데 계속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런 약간 기본적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트리거가 된 거는 이제 5월 9일 정도에 외부에 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격이요? 이제 이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누군가가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했다. 이걸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소로스 펀드가 그 파운드를 공매도를 치면서 영란은행을 굴복시켰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공격자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 테라를 이제 10억 달러어치 테라를 확보한 다음에 시장에서 한 번에 이제 매도를 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1달러가 무너지게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루나가 신규로 발행이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루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제대로 방어를 못 했네요. 네, 기초 자산과 유지해야 될 자산이 함께 떨어지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게 지난 3일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루나가 시세가 굉장히 높았을 때 거의 뭐 10만 원도 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뭐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겠네요. 시가총액이 6위 정도 했었습니다. 전체에서 6번째로.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드는 그런 셈인데. 그래서 이제 뭐 폭락이 아까 그런 연계선상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일주일 전쯤에는 루나의 전체 발행량이라고 하죠. 우리 주식으로 치면 주식 수죠. 발행량이 한 3.4억 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테라가 떨어지니까 루나가 신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 850억 개까지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 시간 올 때 8조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8조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자동 메커니즘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로 인한 이제 뭐 가격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락이 되고 시장이 아주 소용돌이에 빠지니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루나를 퇴출시켰다, 상장 폐지시켰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오늘 그것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죠.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루나를 상장 폐지를 시켰고요. 지금 국내 거래소들도 사실은 조금 검토를 하는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 중에서 한국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도 창업자가 했던 또 가상화폐고 또 시가총액 6위였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잘해왔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가상화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때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조금 또는 많이 다 참여하고 있었던 코인으로 볼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창업자 권도형 씨, 테라폼레스의 CEO잖아요. 그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방어할 능력이나 뭐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골든 타임을 좀 놓친 느낌이 좀 강하고요.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쯤에 그 말씀드렸던 이 그 테라와 루나와의 이 페그 메커니즘 자체를 뭔가 분리를 한다든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구제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을 해와서 자금을 조달해 오면 다시 그 1달러에 안 미친 그 테라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들여서.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자금 조달도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여기다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루나 가격이 폭락만 안 됐더라면 자금 조달을 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나를 담보로 해서 많은 자금들을 잘 조달했었거든요. 그리고 루나를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긴 기간 동안 자금 조달해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루나 자체의 가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지금은 뭐 가치를 가지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권도영 CEO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방금 그 메커니즘이 과거에 이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루나라는 자산만으로는 루나가 하락할 때 버텨내지 못하니 그 최근에 여러 뉴스들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자산을 추가로도 확보를 한 거죠. 루나가 빠지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총 10억 달러 규모 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2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그 재단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루나 재단에서 2조 원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까? 혹시 내다 팔 계획입니까? 사실 그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초기에 저걸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루나 재단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었고 이 페그가 무너졌으니 1달러 못 맞춰지니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 것이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이제 소문이 퍼졌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했던 그 트리거 역할은 그게 좀 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다른 자금을 1차로 조달을 해서 초기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먹혔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권도영 CEO는 그냥 손을 들면 이 많은 투자자들은 전 투자 자산을 날리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금 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생태계를 구성한 여러 가지 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해준 노드라고 하는 도 있고요. 이 부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결되길 좀 바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뭐 재무부 장관도 이런 문제를 직접 언급했던데 그쪽과의 어떤 뭐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 초에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제를 더 앞당기고 강하게끔 하는 명분을 좀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SEC에서는 이걸 증권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은행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준하는 규제를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건 이제 규제는 아무래도 꽤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 큰 가상자산 이더리움 다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 같던데 이번 이 루나 테라 폭락 사태가 시장을 어느 정도 지금 짓누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지 이번 사태가 영향을 주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죠. 왜냐하면은 뭐 2년 전처럼 1년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아니라 긴축과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니까 당연히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에서 이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분명하고요. 1차적인 하락을 준 요인은 맞고,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테더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테더로 번지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약간 공포로 있습니다. 감염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게 신뢰의 문제인데요. 1달러를 못 지키는 상황이 나타나느냐가 지금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이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가상 자산의 대부분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표현한 이것들은 그 달러나 원화나 피앗 머니가 직접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 매개체로 두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구매가 되고 모든 이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더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1달러를 만약에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아마 상상 이상의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포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더가 1달러를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 이 순간에? 현재는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하고 엊그제 약간씩 좀 깨졌습니까? 대비가 되는 현상들이 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담보는 좀 확실히 있습니까? 테더는? 테더는 그 담보를 달러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요. 네, 이제 그 뭐 회사채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으로 이제 배분해서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들은 좀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헝다 사태 터질 때도 그런 회사채들이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늘 관심 가지는 좀 그런 포인트였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괜히 우려가 또 이제 불거지는 좀 시장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가상자산 시장 죽음의 소용돌이를 몰고 간 테라 그리고 루나 사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